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오디오북. 지렁이 구조대. 윤명지. 서지마, 서지마, 서지마! 아, 망했다. 윤희의 간절한 바람에도 엘리베이터는 7층에서 멈췄다. 곧 703호 할머니가 타셨다. 안녕하세요. 윤희가 어정쩡하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그래, 15층 공주님이구나. 어쩜 이렇게 인사성이 밝은지 볼 때마다 너무 예쁘네. 할머니의 칭찬에 감사합니다 하고 예의 바르게 대답한 윤희는 엘리베이터 거울을 살짝 봤다.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빗어넘긴 긴 머리, 눈부시게 하얀 티셔츠에 민트색 치마, 새로 산 하얀 운동화까지 흠잡을 데 없는 깔끔한 모습이었다. 근데 다른 애들이 없는 걸 보니 학교 늦은 거 아니니? 할머니의 걱정스런 목소리에 윤희는 화들짝 정신이 들었다. 네, 그래도 빨리 뛰어가면 돼요. 윤희는 1층에 도착하기 무섭게 할머니께 인사하고 서둘러 계단을 내려왔다. 그러고는 막 뛰려다 멈칫하고 말았다. 새벽에 비가 왔다더니 보도블럭 위에는 지렁이가 잔뜩 있었다. 벌떡벌떡, 꿈틀꿈틀, 꾸불꾸불. 갖가지 크기의 지렁이를 보자 윤희 머리칼은 번개라도 맞은 듯 위로 쭈뼛쭈뼛 솟아올랐다. 윤희는 지렁이가 싫다. 생긴 것도 징그러운 데다 꾸물꾸물 기는 걸 보면 다리 위로 스물스물 올라올 것만 같다. 오죽하면 그 좋아하는 젤리도 지렁이 모양은 절대 안 먹는다. 숨을 참으며 윤희는 한 발 한 발 지렁이 사이 틈을 찾아 발을 내디뎠다. 누가 보면 징검다리라도 건너나 싶겠다고 생각하면서 지각하면 다 지렁이, 아니 반상형 때문이야. 윤희는 씩씩대면서도 부지런히 바닥을 눈으로 훑으며 걸었다. 안 그래도 간당간당하게 나왔는데 눈앞에서 놓친 엘리베이터는 13층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다. 13층에는 반상형이 산다. 새로 이사온 동갑내기가 있다는 소식에 먼저 안녕 하고 인사를 건넸는데 대꾸도 안 해준 녀석이다. 기껏 엘리베이터를 잡고 기다려줘도 고맙다는 말 한 번이 없고 자기가 먼저 타게 되면 윤희가 뒤에 오는 걸 알고도 그냥 가버렸다. 그래서 윤희는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반상형을 만나도 아는 체 하지 않는다. 조금만 더 가면 보도블럭도 끝이다. 이어진 아스팔트 길을 따라가면 바로 학교 정문이 나온다. 서두르던 윤희가 갑자기 멈췄다. 마지막 보도블럭 옆에 반상형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먼저 나가더니 고작 여기야? 눈을 흘기고 지나가려는데 반상형이 바닥의 지렁이를 향해 손을 뻗는 것이 보였다. 지렁이를 손으로 만졌어? 윤희가 서 있는 걸 알았는지 반상형이 돌아봤다. 바닥에는 지렁이가 몸이 잘린 채 죽어 있었다. 내가 토막낸 거야? 윤희가 놀라 소리치자 반상형이 갑자기 지렁이를 휙 던졌다. 지렁이는 윤희의 옆으로 떨어졌다. 윤희는 으악 비명을 지르고는 학교 쪽으로 뛰어가며 소리쳤다. 이 지렁이 살인자! 수업이 끝났다. 민지야, 오늘은 급식 빨리 먹었네? 윤희는 등에 맨 가방을 달랑달랑 흔들며 달려가
민지에게 팔짱을 쏙 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민지와 윤희는 학교가 끝나면 함께 걸어간다. 민지가 3동, 윤희는 5동에 살아서 민지와 헤어지고도 윤희는 조금 더 걸어 들어가야 한다. 아침부터 해가 쨍쨍하더니 집에 가는 길가에는 여기저기 말라버린 지렁이들이 보였다. 오늘 아침에는 지렁이가 정말 많더라. 민지가 말하자 윤희도 고개를 아래로 내렸다. 지렁이는 싫어. 윤희가 몸서리를 쳤다. 지렁이를 피하려는지 민지가 윤희 팔을 오른쪽으로 휙 잡아당기며 말했다. 그거 알아? 지렁이는 피부로 숨을 쉬기 때문에 비가 와서 땅속에 물이 차오르면 땅 위로 나와야 한대. 그런데 아스팔트나 보도블록으로 흙을 다 덮어버려서 지렁이가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대. 햇빛에 민지의 안경테가 반짝였다. 흙이 있어야 구멍을 파고 들어가서 길을 찾는데 흙이 없잖아. 그래서 길 위에서 죽는 지렁이가 많은 거지. 민지는 눈을 감고 손으로 땅을 더듬는 흉내를 냈다. 지렁이는 눈이 없어서 볼 수도 없으니까 흙이 있는 곳을 찾기가 더 힘든 거야. 우리 눈엔 꿈틀거리는 걸로 보여도 지렁이들은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걸지도 몰라. 정말 왠지 불쌍하다. 윤희는 얼굴을 찡그렸다. 민지는 윤희가 맞장구를 쳐준다고 생각했는지 목소리가 조금 더 커졌다. 이거 다 만화책에 나오는 거다?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윤희가 만화라는 말에 민지를 쳐다봤다. 만화라고 무시하지 마.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 엄마는 질색하지만. 얘기하다 보니 벌써 3동 앞에 도착했다. 민지는 내일 보자며 손을 흔들고 안으로 쏙 들어갔다. 저 앞으로 윤희네 아파트 공동 현관이 보였다. 현관 양옆으로는 화단이 있고 화단 뒤쪽으로는 큰 나무들이 심어진 산책로가 있다. 윤희가 공동 현관 계단에 발을 내디디려 할 때였다. 신발 옆에서 무언가를 본 것 같았다. 윤희는 눈만 아래로 굴려 발을 내려다봤다. 발 옆에 지렁이 한 마리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윤희의 운동화 위로 살짝 몸을 올리고 있었다. 어떡해. 다른 때 같으면 발이라도 구를 텐데. 그러면 지렁이도 신발에서 떨어질 텐데. 윤희는 몸이 굳어버렸다. 이대로 있으면 지렁이가 다리 위로 올라올지도 몰라. 뭔가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데 머릿속이 하했다. 발끝부터 머리까지 온몸이 커다란 돌덩이가 된 것 같았다. 윤희는 꼼짝없이 지렁이를 마주봤다. 벌써 다리 위가 근질근질한 것 같았다.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걸지도 몰라. 갑자기 민지의 말이 생각났다. 다시 보니 지렁이는 제자리에서 굶지럭거리고 있었다. 몸을 움직이는 속도가 느려지더니 조금 지나자 거의 움직이지 않게 됐다. 지렁이가 공격할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음땡에서 풀린 듯 그제야 윤희는 고개를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그때 윤희 눈에 마른 나뭇잎 하나가 보였다. 저걸로 지렁이를 떼어내면 되겠다. 윤희는 천천히 팔을 뻗어 나뭇잎을 집어들고 지렁이를 운동화에서 밀어냈다. 그런데 바닥으로 내려갈 줄 알았던 지렁이는 나뭇잎에 딱 붙은 채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지렁이를 들고 있어. 윤희는 나뭇잎을 준 채 어깨를 부르르 떨었다.
나뭇잎 위에서 지렁이는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있었다. 무서워서 떨고 있는 것 같다고, 몸을 웅크리고 울고 있는 것 같다고 윤희는 생각했다. 떨어뜨리면 죽을지도 몰라. 그렇다고 계속 들고 있을 수도 없는데 나도 무섭다고. 어떡하지? 윤희는 옆을 흘낏 봤다. 흙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을까? 윤희가 화단까지 거리를 눈으로 재어보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지렁이가 나뭇잎을 든 윤희의 손가락을 향해 몸을 꿈틀거렸다. 엄마! 윤희는 소리를 지르며 지렁이를 떨어뜨렸다. 그런데 지렁이가 움직이지 않는다. 윤희는 그 자리에서 다시 얼음이 됐다. 도와주려 했는데 흙으로 옮겨줘. 집으로 보내주려 했는데 나야말로 지렁이 살인자가 됐어. 윤희는 울고 싶어졌다. 그때였다. 지렁이 위로 그림자 하나가 쑥 나타났다. 나뭇잎이 따가우니까 지렁이가 버둥거리지. 반상형이 나뭇가지 2개를 젓가락처럼 들고는 지렁이 위로 쭈그려 앉으며 말했다. 그러더니 지렁이를 국수가락 들어올리듯 조심스레 들고 화단으로 걸어갔다. 윤희도 얼른 따라갔다. 반상형은 화단 앞에 앉아 지렁이를 놓아주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쪼그리고 앉아 지렁이를 내려봤다. 지렁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거 줘봐. 윤희가 반상형이 손에 든 나뭇가지를 가리켰다. 나뭇가지 하나를 건네봤자 윤희는 지렁이 주변의 나뭇잎들을 옆으로 밀어내기 시작했다. 나뭇잎을 다 치우자 흙이 드러났다. 죽은 듯 있던 지렁이가 조금씩 흙 속으로 머리를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아코디언을 연주하듯 몸을 느렸다 줄였다 반복하더니 흙 속으로 사라졌다. 됐다. 반상형이 손을 툭툭 털고 일어나 공동현관으로 들어갔다. 윤희는 떨어진 나뭇가지 2개를 얼른 챙겨 신발주머니에 넣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먼저 올라갔을 거라 생각했던 반상형이 서 있었다. 윤희는 2걸음 정도 뒤에 떨어져 섰다. 엘리베이터 버튼에 불이 꺼지고 문이 열렸다. 윤희가 15층을 누르려는데 13층하고 15층에 벌써 나란히 불이 들어와 있었다. 지렁이, 내가 자른 거 아니야. 등을 보이고 서 있던 반상형의 목소리가 들렸다. 화가 난 것도 같았다. 지렁이는 몸이 잘려도 3살이 난다길래 살릴 수 있나 본 거야. 결국 죽었지만. 이번에는 약간 풀 죽은 목소리다. 윤희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몰랐어. 미안. 나도 지렁이 던진 건 미안해. 반상형이 살짝 돌아보며 말했다. 윤희는 갑자기 궁금해졌다. 근데 그런 건 다 어떻게 알아? 책 보고. 반상형의 대답과 동시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반상형이 내렸다. 혹시 너도 만화책이야? 윤희가 문을 사이에 두고 물었다. 뭐? 멍한 얼굴의 반상형을 앞에 두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윤희는 다시 엘리베이터 거울을 봤다. 머리는 흐트러지고 하얀 새 운동화도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왠지 기분이 좋았다. 며칠 후 수업이 끝나고 돌아온 윤희는 학원차에서 내리자마자 부지런히 바닥을 훑기 시작했다. 여기 있네. 윤희는 학원 가방에서 나뭇가지 2개를 꺼내 들고 지렁이를 흙이 많은 쪽으로 옮겨주었다. 처음 지렁이를 구해준 뒤로 벌써 5마리째다.
그러고는 보도블럭을 살피며 집으로 가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반상형, 뭐해? 윤희 목소리에 반상형이 스르륵 일어섰다. 한 손에는 나뭇가지 2개를 그어쥐고 있다. 나 벌써 5마리나 구했다? 윤희는 자랑하듯 반상형 쪽으로 폴짝 한 걸음을 뛰었다. 나 오늘만 5마리인데? 반상형의 목소리가 잔뜩 으스대는 것처럼 들린다고 윤희는 생각했다. 야, 난 지렁이 싫어하니까 내가 더 대단한 거지. 윤희가 입을 삐죽거렸다. 반상형은 별 말이 없었다. 근데 그거 반상형이 윤희가 들고 있는 나뭇가지를 보며 입을 뗐다. 이건 그러니까 지렁이로 옮겨야 하는데 나무젓가락이. 윤희가 어버버하고 있는데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니들 뭐해? 민지였다. 민지야, 여기. 우리 지렁이 구해주고 있다? 윤희는 제자리에서 방방 뛰며 말했다. 오, 나도 할래. 나도 끼워줘. 민지도 호들갑을 떨었다. 그럼 우리 지렁이 구조대가 되는 건가? 지구를 지킨다. 정의의 지렁이 구조대! 민지는 팔까지 휘휘 휘둘렀다. 지렁이가 많을수록 건강한 흙이 만들어져요. 지렁이가 땅 위의 쓰레기를 먹어 없애고 흙동을 누는데 식물한테 좋은 영양분이 많거든요. 민지가 어른들 말투를 흉내냈다. 네. 윤희가 인사라도 하듯 고개를 아래 위로 끄덕이자 민지도 반상형도 크게 웃었다. 이 동화는 용인시 수지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용인중앙도서관이 협력하여 제작한 작품입니다.